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단수 공천 받았다. 그거는 경쟁력이 있다 내가. 그만큼 여기가 이제 중요한 곳이다. 중요한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한강벨트죠. 한강벨트가 보통 네, 그렇게 네. 됐거든요. 아, 이제 그래서 한강벨트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 25개구가 다 중요합니다. 물론 다 네, 중요합니다. 그럼요. 참고로 제가 네. 대방동 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우리 유권자님. 네, 네. 대방동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프랭카드 많이 보셨죠? 많이 받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또 입으로 한번 전쟁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조상호 부위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저희 장르만 여의도와 함께 하십니다.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이시죠. 우리 장진영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진영입니다. 우리 장진영 변호사님은 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무한도전 변호사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언제쯤 얘기입니까? 정말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됐죠. 네, 10년도 한참 더 된 얘기인데 그러나 네. 그렇게 근데 기억하시는 뭐 분은 지금도 그게 네. 인터넷에서 말이죠. 네. 뭐 뷰수가 어마어마합니다. 1,500만? 무한도전이요? 네. 그래요? 네. 그것만 아니었으면 사실 정치할 생각도 안 하셨을 텐데 너무 거기서 뜨는 바람에 정치로 잘못 들어오셔서 예능으로 가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능을 한참 했죠. 네, 한참 하셨다가 이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시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고 계신데 야, 이거 우리 정영진 진행자하고도요. 한 5, 6년 전에 예능에서 뭐였죠? 몰라요. 뭐 어디선가 하여튼, 뵀는데. 그때 하여튼 그때는 선글라스를 안 꼈어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네, 괜찮았어요. 안 꼈어요. 네. 잘 보입니까? 보이겠습니까? 난 보이겠어요, 이렇게. 늘 그게 궁금했어요.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보이겠냐고요. 그러나 배는 게 없는 겁니까? 예능으로 가세요. 왜 정치로 오셔갖고. 장르만 여의도네요. 예.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일단은 민주당 그리고 국힘 두 당의 공천 얘기가 뭐 역시 제일 뜨겁고 시끄러우니까요. 뭐 네. 그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조금 불리해 보입니다. 근데 맞나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네. 기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막 현장에 좀 나가서 취재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이 어디 현장이요? 당사 앞에만 가도 알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당사 앞에 네. 텐트 한 장 없습니다. 들어오는 깨끗해요. 사람 없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삭발식도 하고 피켓도 들고 노웅래 난리가 아닙니다. 저기 회의실에 누워 계시잖아요. 노웅래원 한 번만 지금 안에 계시는 거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 당사는 매일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삭발식과 그래요? 피켓팅과 이게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계속 대체 뭔 소리 하는 벌어지고 거예요? 있습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은 그냥 나가버리잖아 그냥. 아니 장르만 여의도 하지 마시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의도에 도대체? 한번 다녀오세요. 당사를 좀 다녀오세요. 동작갑에 계시지 말고 당사도 한번 다녀오시고. 당사는 국민의힘이 더 시끄러워요?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 사람이 지나가기 어려워요. 경찰 병력이 네. 장난 아니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여당이라 그런지 더 조심하게 아. 하는 것인지 몰라도 경찰 병력이 아주 경력들이 아주 쫙 깔려 있고 그 앞에서 피켓팅도 엄청 심합니다 지금. 네네. 네. 여튼 현장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네. 현장 취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진. 노웅래원은 지금 어디 있어요? 노웅래원께서 뭐 거기 앉아 계신가 봐요. 회의실에. 네. 지금 계속 지금 최고위원을 거기서 못 열잖아요. 최고위원회의 그쵸. 근데 우리가 원래 백성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꼴을 당하면서 아니 그걸 어디가 시끄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 그 정도로 강압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사 안에 발도 디미지 못할 정도로 네. 경력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 국민의힘의 그 통치 스타일을 딱 단면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굉장히 이게 민주당 뭐냐면- 앞에는 경력이 없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원래 그냥 일상적인 그 경력은 조금 있잖아요. 최소한의 경비 최소한 경력 경비 정도? 경력은 있는데 그렇게 뭐 틀어막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 삭발식하고 이런 분들이 그러면 뭐 전혀 뭐 굉장히 국민의힘의 적대적인 분들이냐? 공천까지 신청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뭐 이렇게 당사 출입까지 털어막습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조명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유독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민주당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는 얘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꽤 높은 김병기 의원이 뭐 돈을 받은 정황이 준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걸 이제 대표한테 얘기했더니 대표가 다시 이렇게 내려보내서 김병기 의원 본인한테 가서 이건 뭐 완전 엉망이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 폭로를 막 준비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로 보이는데 근데 김병기 의원이 그 반응이 있어요. 네. 고소 들어갈 거고 용서는 없다예요. 네. 되게 심플한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그분이 계속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계신데 이수진 의원이요? 예. 네. 이수진 의원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처럼 본인이 친명이래요. 뭐 친명에 가까운 친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 당이 얼마나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처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정상평가를 자신의 임의적인 기준대로 15%나 결정할 수 있었다면 이수진 의원은 살아남았을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 시스템에 의하면 걸러질 수밖에 없는 의원이었고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뭐 저도 포함입니다. 국민들이 그분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보여준 질의 과정에서의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실수, 그다음 비논리성,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일부는 그 국회의원의 질의조차 조롱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형편없는 뭐 질의, 이런 데서. 형편없는 질문, 그러니까 형편없는 질문에 형편없는 준비 이런 것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다 평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 그런 거에 대한 평가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잘했는데 컷오프 됐다라면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말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이수진 의원이 정말 민주당 뛰어난 그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네. 잘못된 사천에 의해서 컷오프 된 거라면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일단 그러니까 말씀 한번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뭐 네. 민주당 의원들 중에 무리를 빚은 사람들은 참 많죠,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장경태, 예?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만 하겠습니까? 장경태 의원 얘기하자면 길잖아요. 무슨 뭐 저 영부인 그 캄보디아 갔을 때도 뭐 네, 조명을 네, 네, 설치했다라고 했다든지. 근데 정우택 의원처럼 돈을 아니, 받지 얘기 좀 않았어요. 들어보세요, 좀.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장경태 의원도 여러 차례 헛소리를 했다가 무리를 빚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죠. 네. 근데 공천됐죠. 근데 정우택 의원도 공천됐더라고요. 아니 지금 민주당 얘기한다는데 자꾸 네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면을 봤을 때 이제 이수진 의원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컷오프 되는 것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수진 의원이 그 다음에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이거는 이제 다른 차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이제 조상호 변호사님은 뭐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도 별로 들을 가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들이 근거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 이제 컷오프 된 거는 그 문제와는 좀 다르고. 그렇죠.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 당의 시스템이니까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그 계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조상호 변호사님이 김병기 의원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 네. 그러면서 그게 참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열차 가는 거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방점은 개예요, 개.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근데 네. 이제 그러면서 두 번 생각하고 쓰라. 네. 합의는 없다. 이렇게 네. 딱 네. 세 줄로 썼는데 네. 그 말은 뭐냐면 두 번 생각하고 써라 이 말은 이제 언론사 기자들한테 이거 기사 쓸 때 두 번 생각하고 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다. 그렇게 그렇죠. 두 번 생각하고 써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수진 폭로는 이수진 의원이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뭐 아니면은 당당하게 고소를 하든지 이렇게 이수진 의원을 상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대응은 두 번 생각하고 써라. 기자들에 대한 협박으로 나왔단 말이죠. 기사 쓸 때 두 번 생각하고 써라. 그리고 합의는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사 쓰면은 고소할 거고 합의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거는 핀트가 빗나가도 한참 못 나간 거죠. 이수진 의원한테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왜 고소 안 하죠?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왜 그리고 그거를 아까 다 이제 그렇게 단정하세요? 단정이 아니라 제가 아니 왜 기자들한테 자, 그 그러면 정보를 보세요. 냈다고 단정하세요? 두 번 생각하고 써라. 이수진 의원이 페북에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생각하고 쓰라고요. 아니죠. 아니 왜 그게 아니 아니에요? 이미 쓴 거를 네. 그럼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은 쓴 게 아니고 네. CBS 라디오에 나와서 말한 거예요. 인터뷰를 통해서. 말한 거 쓴 게 네. 아니에요. 네네. 예? 그거 똑바로 아세요 좀. 네. 그런데 그걸 이제 페북에도 써 있어요. 기자들이 쓰기 시작하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두 번 생각하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 네. 거지. 그 이수진 의원한테 그렇게 아니 방송에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수진 의원한테 대응하려면 나 이수진 당신 허위 사실 유포했으니까 나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기자를 상대로 했다라고 하는 게 기자한테 맞고. 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방점이 개에 있다 그랬잖아요, 개. 네. 근데 이제 이 김병기 의원이 말이죠. 네.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네. 가결된 날 네. 그때 페북에다 뭐라고 썼냐면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이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응? 야, 조사 많이 하셨네요. 그럼요. 제가 동작갑 아닙니까? 제가 동작갑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자세히 봤죠. 네.
그날 개가 된 날이라고 썼어요. 아, 그리고 또 오늘 개가 짖어도 이렇게 또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수진 의원이 폭로한 것에 대해서 개가 짖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김병기 의원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개라고 표현하는 그런 좀 습성이 보입니다. 이 두 가지 글로 봤을 때. 근데 그거는 자기 동료 의원이잖아요. 그죠? 뭐 국민의힘한테 그렇게 한 것도 아니야. 네네. 자기 동료 의원한테 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 개 비유를 좋아하는 사람 아닐까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런 것 그 같아요, 제가 보기에. 원래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라는 표현은 관용적으로 쓰긴 아니 하죠. 그 네. YS 그러니까 네. 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에서 대통령을 하셨던 그분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분 그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가지고 개라는 말로 비하했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오히려 그러면 그 과한 해석이다? 아니 그렇죠 그쪽에서 네.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이 했던 표현을 좀 이렇게 지나치게 비하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전에 제가 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된 날 그렇게 썼다는 것, 네. 그거까지 종합하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다음에 기자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심지어 고발 사주까지 진행하는 의혹이 있는 건 그쪽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벌써 그걸로 손준성 검사 뭐 이제 그때는 검사였고 지금은 검사장인데 손준성 검사장이 뭐 1심에서 실형이 네네. 나왔어요. 아니, 두 번 생각하고 쓰라는 말은 그 기자한테 한 얘기는 아니라고 본다는 말이죠. 아니까요. 근데 그 네. 기자한테 이른바 거짓으로 고발 사적이끔 한 사람이 네. 한동훈 검사장과 그 밑에 친분 관계가 있고 네. 굉장히 가까웠고 그때 당시에 그 고발 사주가 벌어질 당시에도 네. 60여 차례의 카톡을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던 손준성 검사가 왜 기자들을 갑자기 상대로 여기서 8명 손준성 검사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그거에 굉장히 특화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조사하는 이번에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민주당 스타일 됐어. 아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 저 사직에서 야구 봤다 그랬는데 네. 그걸 갖다가 내가 언제 왜 사직구장에 또 한동훈 또 비대위원장까지 나가 또. 그 당의 대표입니다. 네. 대표가 언론중재에다가 중재 신청했어요. 내가 언제 사직구장이라고 안 했다. 네. 그냥 사직이라고만 했지. 뭐 그럼 그 사직에는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뭐 호프집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근데 어떤 국민이 사직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라는 표현을 사직구장이 아닌 다른 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잘 그렇게 가면 또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이재명 대표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않아요. 저희는 아, 그렇지는 않고 네. 우리는 이제 주제에 딱 이른바 맞게 기자의 얘기를 합니다. 이틀막에 관해서는 네. 뭐 국민의힘을 할 따라갈 말이 정당이 없다. 없다라고 아. 봅니다. 여튼 그래서 이거는 기자를 상대로 한 말이라는 그 생각에는 어떻게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네. 심도 깊게 분석하신 것 같은데 네. 가벼운 느낌으로 보면 그건 우리 조 변호사님이 흘린 거지. 예? 흘려본 거지. 아니요, 내가 가벼운 심도 있게 분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작감이라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본인 못하잖아. 이거 근데 봐. 저처럼 일반 국민들이 슬쩍 이렇게 흘려보면 네. 그냥 이수진 의원한테 경고한 걸로 보여요. 그건 잘못 본 거다. 언론까지 이 얘기를 간 건 하는 아닌 거예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잘못 본 거다. 근데 뭐 언론들은 어차피 네. 전원으로 옮기는 거라 근데 기자들은 특별히 그걸 문제가 보고 없어요. 기자 협박하네 이렇게 느껴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기사들 다 실렸는데요. 아니 이제 더 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네. 거죠. 아, 만약 그리고- 자칫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혹시라도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기자들도 네. 이게 지금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폭로가 보통 폭로할 땐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먼저 던져보고 반응 보고 아니다라고 뭐 강하게 부인하든지 막 이러면 두 번째 또 하고 그거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2차, 3차 폭로가 이어질 거다. 네, 네, 네. 라는 아니 거를 그걸 이해하- 강하게 부인했으니까 그렇게- 2차, 3차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쓰지 말아라라고 경고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네. 자, 그 이수진 의원 말고도 지금 뭐 여러 뭐 노웅래 의원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고요. 뭐 서른 의원 등등해서 조금 이름 있는 혹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이름을 꽤 들어본 이런 네. 분들이 이제 많이 그런 뭐 컷오프라든지 아니면 하위 뭐 10% 20% 여기 이제 속하면서 네. 이 대체로 이분들이 혹시 비명이나 뭐 그런 일들 비명으로 불리는 분 17분이 동시에 단수 공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비명으로 불리는 분들 예, 17분이 동시에 단수 공천 받은 적도 있어요. 단수 공천 예. 어디 그 발표가 7차까지 나왔는데 네. 그 중에서 5차인가 6차인가 거기서 17분의 단수 공천이 나왔는데 전부 다 비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지지하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단수 공천인데 비명인 경우는 거의 뭐 저 TK, PK 뭐 이 지역들 아니죠. 이라고 얘기하시는 현역 분들도 국회의원들을 계시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17분들은 네. 현역 국회의원들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선된 지역을 네네네. 충분히 해볼 만하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나름 좋거나 충분히 경합 지역이어서 현역 프리미엄을 가지면 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네. 지역에 있는 분들 17분이 다 단순 공천 받았고요. 어떤 경우는 의원에 대한 평가가 3년 내내 비명이었다가 갑자기 이번에 공천을 단수로 받으면 네. 친명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신명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계호 의원이 언제부터 친명입니까? 이계호 의원은 이낙연 캠프의 핵심 멤버였어요. 네. 근데 그분이 갑자기 또 친명으로 둔갑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비명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민정 최고위원도 단순 공천 받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거지 친명이나 비명이냐는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빠졌다. 이제 망가진 시스템. 이렇게 뭐가 아니면 망가진 거죠? 조작된 시스템. 우리 당의 그렇게 시스템을 이제 잘 모르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고 아니 보세요. 자 이제 양 당 다 아까 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반발하는 사람 공천 때는 반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겠죠. 의뢰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의뢰 있는 건데 반발의 강도나 종류나 양태를 한번 보자고요. 민주당은 튀어나가잖아요. 그냥 탈당을 해버려. 네. 그러니까 뭐 시위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이제 탈당의 강도가 가서 삭발하는 거하고 네. 당을 쪼개고 뛰쳐나가고 다른 당에 합류하는 거하고 어떤 게 강도가 셉니까?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죠. 예, 말씀하세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공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승복할 수 없는 반발하는 모양 그런 분들이 강도가 민주당이 훨씬 더 훨씬 세다. 많다. 네. 아니, 많고도 세다. 그렇지만 굉장히 세다라는 예.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래갖고 나가서 지금 거기가 점점점 이제 새가 불어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지금 공천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망가진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여기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야당의 특징, 예상된 답변이었어요, 제가? 그렇죠. 너무나 예상된 답변이잖아요. 왜냐하면 야당은 그러니까 지금 네.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돼요. 네. 지금 그러니까 여당의 경우에는 공천 작업이 기본적으로 좀 부드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당은 뭐 그런 거 낙천자를 있겠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많아요. 또 다른 시스템이 자리도 있으니까. 많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정부가 굉장히 사정 권력이 세게 움직이는 정부예요. 그리고 이 사정 권력이 네. 만약에 그 어설픈 반발을 행하는 의원들을 향해 갔을 때 의원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네. 대표적인 게 장제원 의원이에요. 그 당에서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도 뛰쳐나가서 본인이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당선돼서 돌아오실 정도로 네네네. 그 지역은 장제원 의원 일가의 텃밭입니다. 이른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른바 용산발 불출마 권고가 쫙 얘기가 나왔을 때 본인이 대통령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실제로. 막 버스를 49대, 50대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000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동원을 해서 세과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세과시 현장에서 본인이 그렇게 나는 절대 그런 거에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거의 용산을 겨냥했어요. 그 정도로 했다가 갑자기 용산에서 압력이 들어가니까 바로 엎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정 권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근데 이런 그건 작업을 하고 있기 확인된 때문에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제가 저는 모르는 얘기인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니 저기 그 장재현 의원이 49대를 동원해서 2,000명 그러니까 장재현 의원이 나 사정 권력에 의해서 네. 협박받았다. 아니 협박받았다 협박받았다는 이런 얘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못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아니요, 이렇게 근데- 막 공개적으로 합니까? 아니 저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얘기하라고 기정사실화 원래 하잖아요. 겁니다. 기정사실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좀 위험한 일 같고. 아니 지금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의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예.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이 지금 이 여당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하고 야당하고 비교하는 건 그 자체로도 무리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지금 당이 안 쪼개지는 네,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원래 그 이전에는 항상 민주당에서 공천 작업에서 잡음이 심해지면 당이 쪼개지곤 했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일부 뭐 쪼개진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뭐 많이 지금 한 계시죠. 2분 나가 예. 계시죠. 그리고 세 분은 뭐 또 보수당하고 결합돼 있고 이제 막 그렇게 이합집산 돼 있는데 네. 하여튼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 네.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고 네, 판단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국 신당 네. 신장식 변호사 이제 영입하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례정당으로서의 어떤 뭐 선거운동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신당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없나요? 다른 정당이 뭐 어떤 색깔을 갖고 어떻게 앞으로 그 정치를 보여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걸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민주당이 진보 진영의 정당으로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뭐 패권 정치의 거의 끝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파행 정치를 갖다가 중단하려면 네. 굉장히 단단하고 힘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 네. 그 힘 있는 야당에 의해서 국회를 통한 견제가 그나마 일부라도 이루어져야 저렇게 마구마구 질주해서 국민들도 안 보고 자기 하고 싶은 방향대로 달려가는 저 윤석열 정부를 적절하게 그나마 그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원래 국회라는 게 그렇게 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지만 그 정부가 무너지거나 하여튼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정도까지는 견제가 가능하려면 네. 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 대한민국 네. 이래 네.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이래 이 정도로 폭주하는 정권을 본 적이 아니, 그러니까 없어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조국 정당 얘기하는 건데. 신당. 그러니까 제가 조국 신당에 대한 아니 무슨 평가를 말만 하면 계속 그냥 그러니까 조국 윤석열 신당에 대한 평가를 예, 예. 따로 내릴 이유는 아니, 없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민주당이 조국 신당에 대한 입장이 따로 존재하진 않는다는 네, 말씀이시죠? 존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민주당의 실력으로 어찌됐든 일당의 지위를 사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하고 비례연합정당은 굉장히 잘 응원하실 예정이고. 당연히 그러면 다만- 이제 조국 신당이 잘 안 돼야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일당을 유지하고 그래야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의 실력을 보여드려야지 뭐 조국 신당이 망하면 우리가 올라간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아까 좀 들어보니까 열린민주당인가요? 네네. 거기가 이제 뭐 정봉주 또 뭐 김의겸 등등 분들이 이제 최강욱, 계셨던 예. 굉장히 이제 강한 매운맛 민주당 예, 예. 이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처음에 인기가 반짝했다가 민주당에서 계속 그 이 당보다는 그래도 원래 하려던 그 비례정당 이쪽에 좀 힘을 많이 실어주면서 나중에 힘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네. 민주당과 함께하기로 한 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고요. 이번에도 함께하는 정당은 그 비례연합정당인 거죠? 당연한 거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조국하고는 같이 안 갑니까? 아니 지금 조국하고 연대와 관련된 조국 신당과 연대와 관련된 얘기나 협상이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건 자기가 조국은 그랬잖아요. 같이 하라고 하면은 같이 하겠다. 민주당과 같이 하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민주당인 거예요. 공천권을 따로 행사하는. 만약에 합쳐지게 되면. 네네. 근데 그게 과연 국민들한테 바람직할지는 좀 봐야 돼요. 하여튼 여튼 왜냐하면 저희들 네. 입장에서 입장은 없다. 이게 통합비례정당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를 민주당이라는 큰 우산 아래 좀 배려해 주자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국신당과 그 통합비례정당에 관한 논의를 같이 시작하게 되면 국민들론이 볼 때는 특히 이제 소수정당 지지자들이나 소수정당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자신들의 파일을 줄이기 위해서 민주당을 두 개로 쪼개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네, 국힘 얘기를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조국 신당 얘기 한 마디만 하면 네. 저도 이제 계속 들었는데 이제 조국 신당이 1호 영입을 신장식 변호사가 네,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참 변호사분들도 많이 하시네 국회의원들. 그렇죠. 네. 신장식 변호사는 저하고 이제 옛날 방송도 좀 하고. 그래요? 네네. 신장 그래요 개업 뭐 이런 프로그램 아. 그랬던 인연은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방송만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네. 이 또 이제 하필 1호로 갔어요. 영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뭐 전과가 4개라면서요. 저도 몰랐는데. 뭐 음주 1회, 뭐 무면허 3회 요 정도로 네. 아마 얘기가 나온 음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면허를 그렇게 자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네. 이분은 뭐 그게 오래된 얘기다. 2007년도, 8년도 요때 네네네네. 얘기다라는 건데 그 시점이 신장식 변호사가 보니까 정치에 이렇게 도전한 게 굉장히 1990년대부터 도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무면허 운전이 3번이나 됐다. 일반 한 번이면 뭐 내가 실수고 잘못됐다라는 게 먹힐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별명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3번을 했다. 또 음주운전도 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아마 국민의힘은 뭐 당연하고 민주당도 이 정도면은 통과하기가 어려울걸요, 검증을. 네. 이제 그런 다른 당 같으면 검증 통과조차도 안 될 사람인데 1호로 갔다라는 게 저는 이제 조국 신당에서
참 얼마나 그 인재 당연히 그거 알았겠죠.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재가 참 너무 없나 보다라는 거를 그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순항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듭니다. 그 정도 얘기하죠. 네네. 자, 조국 신당의 1호 영입 신장식 변호사 얘기가 잠깐 좀 나왔었고요. 국민의힘은 현역들이 지금 다 가져가면서 그래서 신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컷오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지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컷오프든 불출마든 네. 이게 현역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게 이제 목표잖아요. 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불출마한 현역 의원들이 꽤 나옵니다, 지금. 불출마한 현역 의원들. 윤두현, 최춘식, 이달곤. 네. 이분들이 현역인데 불출마 선언했어요. 김웅 의원도 지난번에 이제 거기 네네네네네.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불출마 선언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지역구에서는 이제 신인들이 들어갈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컷오프를 통해서 정리하느냐, 자진해서 불출마 선언을 통한 희생을 이끌어내느냐. 이제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물갈이가 되는 거거든요. 후자 쪽이 좀 더 이번엔 맞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물갈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왜 여기다가 컷오프가 없냐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좀 그것도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다른 방법으로 물갈이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부드럽잖아요. 네, 네, 부드럽고 이 컷오프 되면 그 굉장히 망신이거든요. 정치 역정에 있어서 네. 그 종지부를 좀 이상하게 찍는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과감하게 네. 난 불출마 선언하겠다라고 해서 아름답게 퇴장하는 그런 모습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올드보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 국민의힘 올드보이들 현역들도 이제 그렇게 불출마 선언하지만 김무성 대표 같은 분들 저기 하잖아요. 그 네. 불출마 선언 해가지고 네네네. 자기가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네.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처음엔 약간 반발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뭐 한동훈 장관하고 만났다 그래요.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잘 된 거죠. 근데 그런 것들만 봐도 좀 민주당의 올드보이들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올드보이들 뭐- 불출마 선언 한 분 없죠? 있습니다. 누가 있죠? 일단 김민기 의원 계시고요. 용인에. 그다음에 그분이 올드보이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이제 삼성하셨으니까. 올드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박지원 뭐 이런 박지원, 분들. 정동영 이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김무성 네. 이렇게 이제 그룹핑이 그렇게 되는데 아니 그거 되게 좋아 보여요.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예요. 그 저도 그건 뭐 되게 좋아 보이고.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이른바 자진 불출마를 하시는 게 뭐 올드보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럼 올드보이 기준이 뭐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말보다는 근데 보통 보면 예. 많이 하셨는데 그만뒀다 다시 돌아오는 분, 그분을 올드보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그러네. 분들 중에는 거기에 이제 다선 의원들도 좀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김민기 의원이라든가 뭐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소병철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상호 의원한테 올드보이라고 그러면 화날 걸요. 그러니까 지금 다선 의원이라고 이제 폭을 넓혔을 때 네. 그 이제 뭐 한 3선 4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진해서 불출마 선언하면서 한 경우도 있다, 민주당도. 네, 그렇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모습. 저는 이건 되게 좋다고 네. 봐요. 여야를 불문하고 되게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막 왜냐하면 그분들의 관록과 경험이 꼭 네. 현역 의원이어서만 작동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후배들의 길을 터주면 본인의 이제 당의 원로라든가 정치 원로로서 또 다른 형태로 국가 사회에 기여할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네. 그건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또 좋습니다. 나오셨는데 동작갑이시죠? 네, 동작갑입니다. 서울 동작갑. 제가 누군 1호로 사람이죠? 그거 아세요? 제가 1호로 단수 공천된 거?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1호 단수 공천입니다, 제가. 첫 번째예요? 예, 첫 번째입니다. 이재영 저 당협위원장이 자기가 1호라고 그러던데. 그때 몇 사람이 같이 됐죠. 그때 같이 되신 거구나. 동작갑을이 같이 됐고, 네. 1호 단수 공천 강동 대상자에 또 한 몇 다 분이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단수 공천 받았다. 그거는 경쟁력이 있다 내가. 그만큼 여기가 이제 중요한 곳이다. 라는 것이죠. 중요한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한강벨트죠. 한강벨트가 네, 보통 네.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한강벨트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벨트시죠? 서울 25개구가 다 중요합니다. 물론 다 네, 중요한데. 그럼요. 특별히 이번 선거에서는 한강벨트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중요하게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있고. 이제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반도체 네. 벨트 뭐 이렇게 이제 네. 그룹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네. 대방동 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우리 유권자님. 네. 대방동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프랭카드 많이 보셨죠?
많이 봤죠. 네, 제가 이제 그 성대시장, 네. 예, 거기 이제 자주 왔다 갔다. 성대시장도까지도 오십니까? 아, 그럼요. 오. 거기, 아니 뭐 반찬 사러 가야죠. 오. 예, 거기 보면 항상 예, 그러니까 현직 당협위원장 네. 내지는 우리는 지역위원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런 현역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같은 분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이게 5개 광고물법을 불평등한 아니요 5개 광고물법을 해석하다 보면 예. 사실상 이게 월권적 해석이에요. 이 행안부가 원회는 말이죠. 네. 원회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돼요. 현역 프리미엄 훨씬 큰데 아니, 무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한테 특권이 있다 그럽니까? 아니 3년 동안 저는 3년 동안 네. 우리 지역위원장의 얼굴을 동네에서 피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골목골목에 와. 그분의 얼굴과 이름을 피해서 다니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 그것도 이제 당협위원장만의 특권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뭐 열심히 또 일하는 거를 또 주민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해야 되니까. 당협위원장의 헌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그 현수막 거는 거 있잖아요. 네. 많이 걸잖아요. 네. 그 돈이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줄 알아요. 아, 그 개인 돈이에요? 개인 돈이에요. 개인 돈이에요.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은 보통은 시당에 자기 내고.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네네. 이제 현역 의원들은 네. 뭐 후원금도 받고 뭐 아.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걸면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현역 국회의원하고 이제 현수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아이고야. 다 내 주머니에서 이제 특별 당비로 내 갖고 그걸로 거는 건데 네, 강비로 내 가지고 하는 네,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왜냐면 이게 네. 5개 이게 희생이라니까 희생. 아니, 그러니까 특권이 오개-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5개 광고물법을 보면 그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주체는 정당입니다. 근데 그거를 행안부가 임의로 지역위원회, 왜냐면 우리는 지구당이 없거든요. 우리 정당법상 네. 폐지해가지고. 네. 그러면 당이 아닌 거예요. 지역위원회는 시당만 시도당만 있는 겁니다. 시도당하고 네, 네. 중앙당밖에 없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시도당이 내서 내서 그렇죠. 이렇게 내리는 방식인데 아. 그렇기 때문에 당 명의로 걸어야지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개인의 명의로 걸거나 지역위원회 명의로 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는 법의 확장 해석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너무 붙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홍보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역민들이 불편함도 좀 느낍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매력적인가? 왜냐면 나는 그러니까 그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단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인데 네. 현수막을 잘 걸면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홍보 수단이다. 아, 그래요? 라고 보통 그래요. 효과가 좋아요. 근데 어. 이게 또 이제 잘못 걸거나 너무 많이 걸거나 네, 또 역효과가 나는구나. 내용을 아주 막 심하게 걸거나 네. 그러면 역효과가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기 이제 양날의 칼의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그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의 이름과 얼굴을 표시하지 않게 하면, 네. 그러니까 그냥 정당이니까 정당의 메시지만 하게 그렇죠. 하면 정당 주체로만 걸게 하면 이렇게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을 겁니다. 아, 법 그대로만 해석해주면 돼요. 지역위원장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걸 필요가 없겠군요. 없죠. 예, 자기 돈으로는 이제 절대 안 걸죠. 이제 어쨌든 장진영- 시도당에서 내려오는 돈으로만 걸죠. 아, 네. 장진영 이름 어떻게든 넣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네. 지금 이제 선거 임박했기 때문에 네. 당협위원장 개인 명의를 못 넣어요. 음. 지금도 제가 제 돈 들여서 겁니다. 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선거잖아요. 이게 희생이라니까 희생. 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걸면서 내 이름 넣어요, 못 넣어요? 못 지금은 넣어요. 못 넣어요. 이제 못 선거. 넣어. 그냥 선거 때문에. 그냥 그 국민의힘 동작갑 당원 협의회 요렇게만 넣어서 아, 그래요? 거는데 당협위원장이 자기 돈으로 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 당 메시지인데 심지어 나는 당협위원장도 잘렸어. 근데 제가 특별 장비를 내서 걸어요. 왜 잘려요, 근데? 아니 이거 이제 선거철로 사직했죠. 들어가면 사직. 사직을 다 일괄 사직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경선 과정에서 네. 부담비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대행 체제로 갑니다. 네네네. 그거 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렇죠. 그건 당연한 사직도 거죠. 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 희생하셨다 우리도 이거죠. 그래요. 네. 근데 제 돈 내서 한다니까.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건 선거법 문제 때문이에요. 아. 선거법이 이제 선거 90일 네, 안으로 네, 들어오면 네, 네, 이제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의 이름으로는 일체 이거 걸 수가 네, 없구나. 현수막 같은 걸 다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수막 그거 좀 철거하면 철거라가 수거하고 나면 그거 재활용 못 하죠. 그걸 이제 저희 당협에서 다 야, 하세요. 이걸 재활용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이걸 갖고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그렇죠. 네. 나눠줄까? 안 되던데. 뭐 했는데 이게 그 이제 15일간 그 걸고. 매연 걸고 막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걸 세척을 해야 돼. 안 돼. 세척을 해야 재활용이 가능한데 그게 더 돈 드는구나. 이게 비용이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폐기네. 세척해서 재활용할 거면 네. 새 거 사는 게 훨씬 싼 거예요. 아이고야. 안 맞아 타산이. 어떻게? 저희가 연구해봤는데 그런 네.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뒤에 뭐 일정들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좀 보내드릴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좀 더 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시험 괜찮으세요? 뭐 좀 더 해도 돼요. 아, 네. 조상호 변호사님이 좀 일이 있으시군요. 아,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동작이니까요. 네, 다음에 한번 가까우니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서 한번 보시죠, 뭐. 지역구에서 제가 왜 보죠? 우리 지역구 주민 아닙니까? 아, 저 성대시장에서 사무실이 있습니다. 성대시장 명함을 꼭 받아주십시오. 네, 거기는 자주 갑니다. 네. 거기서 보시죠. 네, 거기 G마트라고 있어요. 어이구, 네, 맞습니다.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수혜 당한 곳.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우스복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장지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자, 오늘 자그마한 여의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잊지 마시고요. 뭐 구독까지는 오늘은 안 바라겠습니다. 그냥 좋아요 정도 한번 눌러주시고 들어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